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명이 오는 건 어색하죠? 우리가 지금 두 명이시면. 좀 복잡복잡한데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 8월에 백령도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서해오도 평화기행 기획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해오도 평화운동본부의 박원일입니다. 네, 박간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자주 보신 자판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줄여가지고 오늘은 이판기 하겠습니다. 네, 이판기로 불러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같이 풀어갈 신처장입니다. 네, 제가 병령도 갔다 온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기죠. 기다리고 있으면서 인천항 여객터미널. 그렇죠. 처음 출발은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까지 가게 되니까 그렇죠. 여객터미널에서 모이죠. 네. 이 여객터미널에서 모일 때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1층에 복잡복잡거려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2층을 가면은 매우 한산합니다. 그러니까 2층을 가서 얘기하시는 게 노하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지난번 저희 대청도 못 간 이야기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듯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한간 2층 고객 터미널, 고객 라운지에서 이번에도 기다렸고요. 저 지금 화면에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청, 대청 가실 백령 가실 우리가 탈 하모니 플라워 승객은 지금 탑승하라고 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지금. 이게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안개 하나 없이. 아직 대청도 가려고 그럴 때는 안개가 꽉 차가지고 한번 저희가 실패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침 7시에 모였다가 거의 12시까지 되겠나요? 네. 네, 2시 되게 딱 끝났죠. 네.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거는 정말 드문 경우고요. 보통 백령대청 소청도 항로가 이제 하나의 항로인데 작년에 보니까 결항률이 여객선이 기상 악화 때문에 통제된 게 32%가 되더라고요. 그걸 날짜로 하면 360일 중에 120일이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여서 저희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출발한 건 저희가 아주 운이 좋았던 겁니다. 다 돼지 꿈을 꾸곤 사람들만 모인 날이었나 네, 가기 어려운 이제 백령도를 향해 저희가 가고 있고요. 요 화면은 지금 하모니 플라워 뒤쪽 간판이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출발을 해야 뒤쪽 문을 열어주고요. 이게 뭐 승객들의 안전 때문에 쉽게는 열어주지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출발한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됐을 때 열어주고요. 4시간이 걸려서요. 이게 파도가 치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멀미를 많이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람쇠라고 열어주고 있는 거고요. 이 4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에 여객선을 쾌속선을 4시간 타는 건 많이 힘들죠. 옛날에는 뭐 13시간 이렇게 타기도 했는데 요즘은 4시간도 길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4시간 타니 차라리 동남아 가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백령도 분들은 항로를 좀 단축시키는 노선을 좀 다시 설정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항로가 어떻게 돼 있죠? 빙 둘러서 가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거나 밑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다시 위로 백령도로 가고 있죠. 이게 서해 5도 적경 수역이기 때문에 좀 군사적인 뭐 이런 위협이나 이런 안보 때문에 좀 해군은 안보를 더 중시해서 빙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항로를 좀 단축시키면 직항로로 만들면 직항로로 만들면 얼마나 줄죠? 이 시간이? 한 40분 정도 최대 40분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대청도는 한 3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거고요. 그러네요. 백령도는 한 3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백령도 대청도 찾는데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것이 국방부 특히 해군에서는 이게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2020년에도 규제 완화 위원회에도 다시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보면 해군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겠네요. 그쵸? 직항로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백령 공약 이런 거를 만들자라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 네, 도착을 했어요. 4시간이 다 올라서 도착해버렸네. 네.
여기 뭐지 도착을 했더니 이렇게 다들 종이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버스 예약했던 버스 업체에서 네. 헷갈리면 안 되니까. 외국에 온 네. 듯한. 그러니까는 그래서 참가하신 분들이 해외여행 온 것 같다며 조금 신기해 하셨어요. 그리고 크게 이제 백령도 이렇게 그 뭐죠 입간판을 그 위에 멋지게 놓은 것도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딱 내리자마자 가보니까 백령도 입간판 이런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그 배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딱 보이는 게 기암괴석들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야 역시 이제 백령도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딱 첫인상이 전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백령도 가게 되면은 교통편이 좀 대중교통편이 편하진 않죠. 않죠? 여기가. 그렇죠. 편하진 않죠. 네. 그래서 렌트 할 수도 있고요. 뭐 버스를 그냥 단체로 대경으로 가서, 그 뭐야 많이 가면은 버스를 빌리고요. 가족 단위로 가면 렌트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렌트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쵸. 택시도 한 뭐 2대인지 뭐 5대. 5대. 아, 택시가 5대밖에 없어요. 백령도에. 네. 5대 있습니다. 네. 정교하네 이거. 네.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백령도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버스 타고 첫 번째로 간 곳이 이제 용기포 등대 해변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이제 조금 계단 올라가서 제일 그 또 바다가 숨을 보이는 쉬는 곳을 가게 편이에요. 됐는데요. 다들 너무 멋있, 정말 최고다, 막 절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그 뒤로 가는 곳마다 뭐 절경이 이제 시작된 네. 거죠, 근데. 네. 절경이 시작되고. 백령도 대청도가 국가지질공원이어서요. 이게 백령도 대청도가 기암괴석이 원생대 15년 전에 이 만들어졌어요. 15년 전에 만들어진 음. 그 기암괴석들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요. 국가지질공원으로. 그래서 그 지질학자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천시에도 보니까 요 관련돼 가지고 전담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천시에서 직접 이제 지질사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네. 백령도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지질 해설사들이 저희도 이제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계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백령도에도 있고 대청도에도 있죠. 네네. 소청도에도 있고.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지질 학자들도 그 관심이 엄청 많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잘 보존하고 또 소문도 많이 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해변에는 또 동굴이 있었어요. 큰 동굴이. 큰 동굴이 있죠. 네. 등대공원인데 이게 제가 가볼 곳이 이제 등대공원하고 여기 큰 해식동굴 같은 형태로 있는데 등대공원은 지금 이제 등대에 좀 위험해가지고 통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해식동굴을 갔는데 이 안으로 깊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설명하신 분의 이야기는 6.25 당시에 6.25 당시에 이제 전쟁을 패가지고 백령도 주민들이 요 동굴로 들어갔다. 그래서 피난했던 곳이시더라고요. 실제 가보니까 피난하기 정말 좋은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은 가는 길이 막히고 물이 빠지면 가는 길이 생기고 하는 이런 곳이어서 여기 들어가서 숨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 시야가 바다 쪽으로 확 튀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망하기도 좋고 뭐 이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쟁 때는 이 백령도까지도 그 전쟁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백령도가 아주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오히려 더 네. 백령도가 황해도랑 장상도시라고 붙어 있다 하죠. 보니까. 14km,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뭐 연평도는 한국 전쟁 때 같은 서해오도인데 연평도는 그렇게 한국 전쟁에 대한 뭐 서로 간에 공격이 없었다라고는 하는데요. 백령도는 뭐 백령도 수비대가 많이 그 고향 섬을 지키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이렇게 많이 격전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로 보면 되게 먼 곳인데 또 그렇죠. 그 지금 있는 북쪽 땅에서는 네, 14km 가깝다 밖에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었고 또 그 해변에 또
이 분당국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이 안내판과 저 전화기가 기승전화,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안전 지역으로 안내해 줄 테니 전화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잘 작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작동이 뺄 되니까 수가 없잖아 됐겠죠? 수화기를. 네. 작동을 하면은 쫓아갔겠죠. 여기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데. 되게 확인했으면. 제가 눌러볼까 말까 저도 망설이다가 고민했는데요. 네. 뭐 해병대가 총 들고 올 것 같아서 네, 참았습니다. 그 백령도 대청도 서해오도를 가면요, 관광지 바로 옆에는 저렇게 다 군사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뭐 지뢰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일몰 후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들. 그래서 곳곳에 저런 표지판이 있어서 아, 이게 서해 적경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죠. 저건 서해오도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못 나가나요, 그러면? 밤에 못 나가죠. 일몰 해안가에 후에는 못 나가나요? 아. 일몰 후에는 해안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주민 간담회 하는 영상도 같이 볼 텐데 밤 시간을 빼앗겼다 우리 서해오도 주민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일몰 때까지만 사는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몰 후에는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 재밌는 거는 그 서해오도의 해안가에 있는 집들은요, 북쪽으로 창을 낼 수가 없어요. 북쪽으로 못 내나요? 네, 창문으로 북쪽이 내는구나. 어쨌든 등화관제 때문에 이게 북에서 창 불빛이 보이면 이게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등화관제를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창문을 낼 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의 흔적, 그리고 분단의 흔적이 있으면서 절경이 있는 백령도를 저희가 이제 곳곳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용투림 바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내도도 이렇게 쭉 보고. 예. 저는 용투림바위 가서 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용투림바위에서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 전망대, 네. 전망대 올라가니까 오른쪽에는 대청도, 서청도가 있고 왼쪽에는 북쪽 땅이 있더라고요. 장상고시 예, 보이죠. 맞아요. 그쪽 이제 그 옹진반도부터 장상고까지 해서 쭉 펼쳐져 있는 거를 너무 가까이 볼 수가 있어서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디 있는 지질 공원으로 아, 요렇게? 여러 절경을 볼 수가 있고 또 물범도 볼 수 있다 이런 안내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올라가면은 날씨 바람 바다와 그날의 또 날씨와 바람과 뭐 거의 완벽했다 이런. 제가 백령도 생각이 갔던 날씨 중에 아마 탑 3 안에 드는 날씨였어요. 그러니까요. 이보다 더 좋았던 날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밖에 멀리서 보면 약간 해무가 있잖아요. 네. 그 해무가 없는 날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번. 네. 네. 그때가 정말 이 바다와 하늘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좋았던 날씨가 있었죠. 그래도 이 정도 날씨면 정말 그 서해오도 기행에서 못 받은 날씨. 못 받은 날씨죠.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지질 해설사분이 여기서도 딱 나오셔가지고 바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가지 테마가 있다 이런 설명들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장소마다 그 지역에 대한 특성 있는 내용들을 그 동네 주민들이 직접 배워가지고 지질 해설사를 설정하고 있는 게 그거는 굉장히 잘된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또 신청각입니다. 네, 신청각이죠. 아, 왜 신청각 백령도하고 그 신청이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경합 중이잖아요. 전국에 3-4군데 있죠. 여기가 신청전에 나왔던 곳이다.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백령도 앞바다, 장상곶 앞바다가 가장 객관적인 네.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정보적으로. 신청전이 있다라고. 왜냐면요, 옛날에는 무역을 했을 때 연안을 따라서 무역을 했잖아요.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 그리고 요동반도에서 이 황해도를 거쳐서 백령도까지 오는 이게 무역 루트였기 때문에, 근데 장상곶 앞에 이게 해류가 엄청 거세서 중국과의 무역을 했을 때 여기만 잘 벗어나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여기를 잘 벗어나기 위해서
제도 지내고. 예, 제를 네. 지내고 이렇게 했던 네, 설화, 신청각 설화의 이 역사적인 배경이 네, 그래서 백령도다라고 하죠. 요 앞에 보이는 게 장상곳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인당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하는 네. 신청전에서 봤던 인당수에 몸을 던진 그 인당수가 여긴 걸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화면에 보이는 저 장상꽃 끝부분의 앞에 바닥. 네. 저기요. 요 끝에 요. 네. 네, 네, 그렇죠. 여기 그렇죠. 인당수. 그쵸, 여기가 인당수다. 그 그렇게. 사이에 보니까 점점점 배들이 조그맣게는 있는데 이게 중국 배라고 하던데 그쵸, 지금 중국 꽃게 어선들이죠. 잡으러 중국 어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NLL 따라 요즘 들어와 꽃게가 있네. 풍년이어서요. 이 NLL 따라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있고요. 중국 어선들은 저기서 한 6개월, 3, 4개월 동안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쓰레기를 다 바다에 버리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해오도 해변에 보면요 중국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요. 삼동반도에서 떠내려오는 곳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중국 어선들이 버리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가 이제 서해 끝인데 거의 서해 끝인데 이게 중국 어선들이 백령도부터 해서 들어오는 쪽이 연평도까지 그렇죠. 쭉 NLL을 따라서 가지고 들어오는 네, 거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좀 작은 편이죠? 그쵸. 지금 이제 찍어온 거. 적죠. 뭐 네. 또 아주 예. 꽃게나 이런 거는 연평도가 더 많기 때문에 연평도 쪽에 더 많은 그쵸. 거죠. 그래서 그쵸? 이제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연평도가 더 극심하고요. 음. 이 백령도는 연평도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그래도 예년보다는 좀 늘었어요. 꽃게 풍년이어서 지금 보이는 것만 한 20척 정도 네. 보이잖아요. 네. 네. 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는 건 정말 네. 참가자분들이 깜짝 놀래. 저 장산곳을 바라보며 정말 북녘 땅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감동하시고 그리고 이 중국 어선을 보고 분노하시고 울컥하고, 예, 화가 나고 이런 얘기들을 심청각에서 나누었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 박한사님께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건 여긴 봐야 된다. 두무진만큼은 아. 꼭 봐야 된다라고 두무진이 했었던 철책도 두무진입니다. 엄청 많네요. 네. 북쪽은 다 철책과 펜스가 백령도 둘러져 북쪽, 있죠. 백령도 북쪽 해변 쪽으로나 거의 대부분 남쪽 일부 해변 빼고는요. 거의 대부분 서해오도의 모든 그 해안가는 다 저렇게 펜스와 네,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죠. 백령도 주민들은 감옥에 갇혀 사는 거는 똑같네요. 그쵸. 네, 독립된 어떤 감옥에 갇혀 사는 거하고. 근데 이제 어디를 가나 북이 보이고 장산곳이 그렇죠. 보이고 네. 해서 참여하신 분들 야 정말 가깝다 북이 가깝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유람선을 타고 두무진 두무진. 뒤쪽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어요. 여기 유람선 타다 보면은 나오는 바위 중에 물범들이 나오는 바위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바위가 있는데 몇 명 봤습니다. 네, 몇 명 그랬더라고요. 봤습니다. 물속에 네. 있는 거 맞죠? 네, 물속에 이거 막 나와 있는데 네. 저도 딱 보고 사진 딱 찍더니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바위로 있는 걸 작년 그렇죠. 그러니까. 바위에 자랑할 게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뭐 어떻게 지금 찍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저 딱 사진 가면은- 있으니까 네. 그 사진을 한번 같이 이제 네, 참가자들이 보면서. 가장 많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데가 저 두무진. 두무진이에요. 맞아요. 날씨도 좋았고 네, 이 기한 너무 개석과 멋있더라고요. 멋진 하늘과 구름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사진을 저희가 이제 참가자들한테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장 많이 올라왔던 사진이 두무진 두무진에 사진. 있던 사진이었죠. 맞아요. 이 영상으로 다 못 담은 거는 저희가 12월 달에 네, 평화 전시회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오시면 멋있는 대거 방출. 네. 저희가 멋있는 대방출을 사진을 볼수 그때 할 예정이에요. 북도 전부 다 볼 수 있었죠. 그렇죠. 북쪽도 더 가까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신청각의 전망대 보면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날씨 좋으면 그날 보였어요. 네, 네.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북쪽에 그쵸. 마을, 그 정도까지 마을. 보이나요? 네. 그렇게 보여요. 그날 자전거까지는 못 봤지만은 여기 망원경으로 북 마을은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저희가 해변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가 지금 저기 저 백령도 하면은 네. 그 비행기가 뜨거내릴 수 있는 해변 사고태변입니다. 사고태변이라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2군데밖에 없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 실제로 여기가 일제시대 때 군사용으로 비행기가 뜨고 그렇겠네요. 진짜. 그 착륙했던 곳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예전에는 여기에서 그 사륜바이크도 타고 직접 그 차를 끌고 해변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요게 많이 보존 천연기념물로 그냥 보존되고 있는 보존하는 거 아닌가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맞아요. 현실이 있어서 맞아요. 원래 백령도가 그 전국에서 13번째로 큰 섬이었는데 얼마 전에 8번째로 큰 섬이 됐죠. 이게 백령도를 그만큼 간척을 해서.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사고태변의 그 사고시 유실되는 게 백령도 간척 작업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된 거 있다.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추정할 수 있죠. 이제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금 해변들이 많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도 이제 네. 그런 이유가 영향도 있을 있겠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사고태변은요 정말 길거든요. 정말 크더라고요. 네. 시간 있으면 산책 코스로도 정말 좋습니다. 네. 또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사고태변에 들렸는데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맞아. 거예요. 그래서 사고태변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 해변의 분위기를 즐기는 외국인들의 두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왔다 가야 되는데 저희 너무 영상에 안타깝더라고요. 나오듯이 네. 하염없이 바다를 보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그 새벽에 아침 해 뜨는 걸 보러 나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네, 몇 갔다 명이 같이. 오셨죠. 아, 그 사진도 저희가 딱 지금 3명 같죠? 네. 네. 그 사진도 여기 같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의 유명한 콩돌 해변. 몽돌 해변이 아니라 콩돌 해변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렇죠. 맞아요. 섬에 몽돌 해변은 워낙 많이 있는데 저도 콩돌 해변이라고 이게 뭐 잘못 얘기하나 또 딱 봤더니 차이가 왜 그런지 알겠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차이 좀 말씀해 주세요. 콩이더라고 콩. 네. 몽돌은 박사님. 주먹만한 그 돌들이 있는 거를 몽돌해변이라고 하고요. 콩돌해변은 말 그대로 콩 콩같이 진짜 작은 콩이더라고요. 네. 네, 작은 돌들이 널려 있다. 이게 천연 사고태변도 그렇고 콩돌해변도 그렇고 천연 기념물.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돌이- 싶더라고요 진짜. 네, 돌이 너무 보니까. 이뻐서 가져갔는데 이게 백령도에 관광객이 연간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와서 하나씩만 가져가도 10만 개 이상이 유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이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콩돌해변에서 돌 가져가면 하나라도 가져가면 과태료가 얼마죠? 1,500만 원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으나 여튼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것을 네. 돌 한 주머니에 넣나 안 넣나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네, 맞아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 설명하면서 네, 그래서 홍돌해변에서 이렇게 누워도 보시고 맨발로 걸어도 보시고 네 참가자분들이 많이 또 있었고요. 네, 조그맣게 서해평화를 기원하는 네 탑도 저희가 쌓고요. 맞아요. 여기 사고대서는 이렇게 서해평화를 글씨도 쓰고 박간사님 채? 네, 그렇죠. 네. 제가 썼어요. 박간사체로 서해평화를 좀 기원하는 글도 하고 저 하나는 제가 쌌고요. 네, 지금 하나는 높게 싼 거는 제가 싼 박간사님이 겁니다. 쌌고요. 네. 저는 저 낮게 조그맣게 이렇게 겨우 쌓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기원하는 탑도 만들고 했고요. 이번에는 또 주민간담회를 저희가 준비를 그렇죠. 공식적으로 해봤죠. 프로그램으로 네. 했죠. 그래서 네. 백령도 주민자치회 회장님도 모시고 선주협회 회장님, 부회장님 이렇게 모셔서 백령도에 살면서 분단된 이 현실에서 이 적경지역 백령도에 살고 있는 삶을 적나라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이 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니 말문이 트이니 그러니까요. 네. 쏙 빠져들었어요. 이 얘기를 워낙 백령도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와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얘기들을 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어떤 뭐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셨나요? 어쨌든 백령도에 살고 있는 것에 겪고 있는 교통에 대한 불편,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을 하면서 겪는 불편,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중국 했었고, 어선 네.
관리에 대한 문제, 해경이나 뭐 여기가 우리 해구형인지 중국 해경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 해경과 네. 해군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히려 어선을 단속한다. 자국민의 어선만 단속을 한다. 네, 우리만 거기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뭐 일을 막으면서, 그리고 야간 통행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야간 조업을 있고. 못 하니까 네. 실제 이제 다른 섬 주변에는 야간 조업하러들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막 야간 조업 다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야간 조업이 아예 금지돼 있는 거예요. 야간 조업이 안 되는 데가요. 서해오도와 강화도 일부, 그다음에 동해안 청도 이세 군데는 접경 지역 해변이어서 야간 조업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어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서해오도 어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긴 하죠. 저도 이제 그날 들으면서 좀 희한했던 거는 구역을 정해놨더라고요. 조업 구역을. 아니 바다면은 다 이렇게 낚시하고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구역을 정해놔서 그 구역을 넘어서는 조업을 못하게끔 단속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 보고 좀 과연 이럴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참여하신 분들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간담회 자리는 좀 꼬박꼬박 앞으로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꼭 단체 사진 찍어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한 장 또 찍어줘야죠. 어느 관광객이든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 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딱 써 있으니까요. 딱 써 있죠. 네. 근데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비만 있어요. 그죠? 아니요, 그래도 산책 코스가 있긴 하죠. 이게 네. 단체 기행이어서 그런데요. 이게 네. 개별적으로 오면요, 이게 뒤에가 백령호잖아요. 담수호인데 네네. 담수호 주변에 산책 코스도 좋고. 네. 여기 가면은 꼭 갈 그렇군요. 곳이 있어요. 보니까 네. 백령대교를 꼭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백령대교를 절대 걸어서는 못 가요. 너무 이렇게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짤- 지날 수 있는 대교. 대교, 백령대교 백령도에서 제일 큰 한번 꼭 가보십시오. 다리, 네, 나중에 보시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사진을 남기면 내가 백령도에 왔다 이렇게가 남는 비가 있습니다. 저희도 단체 찍었고요. 이제 백령도 기행을 갔다 오면서 거기 농지가 많죠. 네, 그러니까 주민간담회 하실 때 그 주민분이 백령도가 우리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되게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특히 섬인데요. 여기 무슨 전라도 평야 같아요. 다니다 지금. 보면 섬인지 육지인지 네. 모를 정도로 그냥 이제 시골, 그 흔한 시골처럼 보이긴 하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백령도 주민들의 70%에서 80%가 농사에 농업을 하고 있고요. 어업은 10에서 12%. 네, 소수만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영업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백령도 주민이 한 5,500명 정도 사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농사를 짓고 살고 있고요. 백령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백령도 주민이 3년을 먹고 남을. 농사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해가지고 농사 많이 짓고 있는. 그쵸. 13번째 섬에서 8번째 섬으로 이렇게 규모가 엄청 커졌죠. 늘어나는 거기가 다 간척을 한 것이 다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어업을 이제 주로 했어야 되는데 어업에 대한 단속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점점 간척지를 해서 농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 이판기 생각이죠? 그죠? 그럼요. 근데- 네, 그거 뭐 내 맘대로 생각하는 아니 거니까. 근데 저 그 얘기도 있지 않았나? 서해 5도에서는 그래서 약간 좀 선별로 다르죠. 달라서 여기 이제 그 백령도는 농산물, 그다음에 대청도나 연평도는 수산물 해서 서로 바꾸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백령도는 예전부터 좀 땅도 좋고 물도 좋고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 해서 이렇게 육지에서 되게 먼 곳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이 좀 조화롭다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백령도를 굳이 저 멀리 있는 백령도까지 저렇게 대규모로 간척을 했어야 되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접경 지역이고 백령도 주민이 5천 명이면 군인도 5천 명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10,000명이 넘는 섬이고 대청도 뭐 연평도도 마찬가지로 섬 주민만큼 군인들이 있잖아요. 요 서해 5도를 이렇게 딱 보면 자립을 할 수 있거든요.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서해 5도에 있는 섬들끼리. 그쵸. 네. 자립을 할 수 있는 농작물은 이제 백령도에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뭐 이 물고기나 이런 거는 백령도 연평도에서 공급하고. 대청도, 경천도. 네. 근데 이거는 주민들의 자립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군인들의 자립. 그러네요. 보급을 받지 않아도 식량을 자립할 수 있는 그거 취지를 위해서 백령도가 저렇게 대규모로 간척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그러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간척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간척해서 애초부터가 만들어진 아니라?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저도 저는 그런 지난번에 네. 대청도에서 얘기 들을 때 백년도는 원래부터 농산물이 좀 많이 많았다. 원래 나뉘지. 그랬죠. 네, 근데 원래 더 원래. 이제 더 광활해진 거군요. 예, 90년대부터요. 백령도를 계속 1차, 2차, 3차 간척을 하다 계속 보니까. 했어요. 계속 그 21세기 들어오면서까지 간척을 해서 이제 지금의 백령도가 이제 최종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인들이 뭐 인구의 절반, 10,000명 중에 5,000명이 군인인데 그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그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게 바뀌게 된 거예요. 예. 아니 그 말이 맞다니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장산고시나 옹진반도하고 백령도나 대청도가 교류가 됐다면 됐다면은 이렇게 굳이 또, 이제 그렇죠. 간척을 해서 농산물을 맞아요. 만들 필요 없이 네. 그쪽에 있는 평야 지역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고 여기는 그렇죠. 수산물을 공급해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이게 산업 흐름이 있었을 텐데 물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아예 그게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 중심으로 좀 발달하게 된 것도 다 이제 분단으로 인한 결과다. 네, 적경 지역의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녀온 영상을 쭉 보니까 또 그날에 가고 싶죠. 네, 또 가고 그냥 싶고. 또 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날씨 좋은 날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아니 날씨 안 좋아도 안 좋은 날도 내가 맞아요. 끊겨도 며칠 있다가 아 맞아요. 그럼 거기 아니, 가신 분들이 네. 월요일 날 휴가 내놓고 오셨더라고요. 월차를 행여 막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던데. 마지막 나오기 전에 저는 냉면을 먹은 것도 좀 네,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마지막 나오기 전에 점심으로 냉면을 먹었는데 그냥 비냉과 물냉과 그 사이 또 반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는 몰랐는데 반냉이 양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그런 것들도.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처음 평화기행을 갔는데요. 원래 6월달에 대청도였는데 대청도가 기상악화 때문에 못 가서 8월달이라 서해도 평화기행을 갔고 앞으로 이제 10월달에 대청도, 11월달에 연평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12월달에 저희 평화전시회 진행을 하니까 12월 평화전시회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도와 연평도는 다 찼죠? 네. 이미 다 찼어요. 네. 내년을 기약하시고 네. 하는 거는 그러면 오늘 백령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랑 이야기가 됐는데요. 갔다 온 자랑 이야기가 됐는데. 보세요. 네. 함께합니다. 다음에 꼭. 네, 다음에 꼭 함께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이 영상을 통해서 백령도 주민의 어떤 삶,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절경 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이 분단의 아픔도 좀 함께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이렇게 오늘 네. 이야기도 마쳐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